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 문제로 그쪽 당 내에서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 거기에 대해서는 리마연에서 지난번에 강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급진전된 이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의 그 후보 명단, 비례대표 후보 명단 거기에 대해서는 당 자체의 최고위원회에서 한선교 당대표 그리고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 이들이 두 사람이 사천을 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 리마연에서도 그들의 그 명단 그것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하는 신념 또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 하는 그런 신념이 보이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다. 이번에는 이 신념이 투철해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깜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3월 19일 미래한국당에서는 소위 한선교 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두 번째 마련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 안이 됩니다. 그런데 별로 바뀐 것은 없고 한 4사람 정도를 이미 있던 그 4사람 정도를 좀 조정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한선교 안을 선거인단 재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밖에서는 한선교 안이라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고쳐진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안은 미래통합당이 흡족해하는 그런 안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보도된 내용들을 참고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번에 두 번째 안, 그 한선교 안을 선거인단에게 재투표를 붙이면서 그 투표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선교 대표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은 모두 미래통합당 황교안 그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의 말이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천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그쪽 사람들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3월 19일자 보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한선교 당대표는 애초부터 미래통합당하고는 반대편이었구나. 황교안 대표하고도 마음이 아예 맞지 않고 미래통합당하고도 마음이 맞지 않은 그래서 이것이 위성정당이다. 자매정당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게 마치 경쟁 상대처럼 싸우는 상대처럼 이런 입장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재투표 직전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선교 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단, 그러니까 이것을 제1안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한선교 공병호 안 이것을 자기가 10번 넘게 봐도 참 잘한 공천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연합뉴스 3월 19일자 뉴스입니다. 그러면은 애초부터 반대편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투표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한선교 대표의 뜻과는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죠. 원래 선거인단이 100여 명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석이 61명. 그 나온 표를 보면 찬성이 13, 반대가 47, 무효가 1. 이래서 결국은 미래한국당 당대표인 한선교 안이 부결이 되고 맙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제 이것이 부결된 뒤인 오후 4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요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중앙일보에서 3월 19일 오후 4시에 보도한 그것이 자료입니다. 한선교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가지고 그 부패한 권력이 내가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 이제 이것은 따옴표 안에 있는 한선교 대표가 한 말이고 이것을 가지고 중앙일보는 한선교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선 이 내용만 보기로 하죠.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그리고 그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첫째, 한 줌도 안 되는 그 야당. 이게 미래통합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패한 세력. 이것이 미래통합당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한선교 대표가 분개했던 것은 한선교 씨 자기의 정치를 방해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랬구나.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자신의 정치, 그가 지키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오후 4시에 나온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선교 대표 자신이 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나의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이 시간 이후로 대표직을 사퇴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그 지도부를 향해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것은 그 공당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그런 발언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한선교 대표가 정치 인생 16년을 이야기하면서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 하겠다. 이때의 당은 물론 나의 당 이렇게 되겠죠. 앞에 소개했던 그 내용에서 결국 한선교 씨 자신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 꿈, 그것이 이제 잘 안 됐다. 그래서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선교 씨는 자신의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그러니까 16년 동안은 이미 지나왔고 이제 한선교 나의 정치를 하려고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보수 우파 세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인정하는
이 나라, 70여 년 된 이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조국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의로운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믿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한선교 씨, 정치인 한선교 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한선교 씨는 배신자였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역시 그랬다. 그런 겁니다.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은 나의 정치, 나의 세력, 그리고 나의 이름을 남기는, 나의 꿈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사실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정치, 그것이 한선교 씨의 마음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 그들이 자매정당으로 여겼든 한간에서 이야기하듯이 위성정당, 결국 내 거야 했던 그런 마음이었든 간에 그쪽에서는 더 큰 배신을 당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금까지 우리가 미래통합당을 보면은 그들은 밖으로부터 끊임없이 개과천선을 요구받았습니다. 죄 많은 당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어떻든 이것을 순화하면 개혁해야 한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던 그런 것이었죠. 모두 그렇게 절실하게 느꼈던.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개과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 김형호 씨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김형호 씨가 완장을 차더니 바로 당대표를 허수아비 취급을 하고 미래통합당의 1인자 노릇을 해왔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봤죠. 김영호 씨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는 득표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을 그 긴 세월 유권자들과의 그 관계를 쌓아온 그 연고지에서 모조리 몰아냈습니다. 또 일부는 또 공천에서 떨어뜨렸죠. 그렇게 해서 미래통합당의 전투력을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그것이 김영호 씨가 한 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끌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몰고 다녔죠. 끌고 다닌 것이 아니고. 그런데 최근에 뉴스 나온 것을 보면은 저 인간은 경선 못하게 해야겠다고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사람 됨이 그 모양인가? 사감이 있든 말든 자기가 무슨 하늘의 심판자라고 과거의 잘못을 다 꺼내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서 이겨야 하는 때인데 그 짓을 한 겁니다. 어떻든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은 결국 사천 문제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공천, 거기에서 아주 좋은 최선의 공천을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유력한 후보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아예 당을 떠나서 현재
자매정당이다 이런 말을 하는 미래한국당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한선교 씨 자기 당 만들고 자기 정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말을 했듯이 한 줌도 안 되는 미래통합당을 먹어치울 작정이었던 모양이다. 무엇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차차 나오겠죠. 공병호 씨는 어떤가? 그 역시 완장을 차더니 고개가 뻣뻣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도 자기 나름대로 김용호 투 이렇게 미래한국당에 자신의 정치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렇게 보이죠. 사천이든 사당화든 이거 나쁜 겁니다. 이거 하면 당 내부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버림을 받게 되죠. 게다가 무식하고 무능한 사천, 무식하고 무능한 사당화, 그것은 더욱 그 수명이 짧기 마련입니다. 한선교 씨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총선 후에는 당대표 그만둔다. 나는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나 이제 이 일만 하고 나면 떠나겠다. 사실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을 근거는 못 되는 겁니다. 주위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가 욕심을 내서 가지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그거 집어 던져서 부숴놓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성교 씨가 했던 것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개판 쳐놓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가지려고 했다가 안 됐을 때 집어 던져서 부수고 가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사심 없는 사람입니까? 어떻든 정당 대표식이나 되는 인물이 지금의 사태 거기에 책임을 지고 나갔다 하면은 또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텐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모든 책임을 다 씌우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에 욕을 퍼붓고 그리고 나갔다.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욕을 퍼부었다. 이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선교 전 대표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그 깊이가 접신물보다도 얕게 그렇게 보입니다.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는 아마추어 정치인이 맞죠. 아마추어 정치인이라기보다도 실은 정치 언저리에 처음 간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는 스스로를 나는 프로야. 혹은 나도 정치 구단이야. 이렇게 자만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김종인 씨와 같은 급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그런데 김종인 씨는 정치 구단은 아니죠. 잘 보면은 잘해봤자 프로 5단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는 이제 실전은 무리다.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은퇴한 해설가 정도, 그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병호 위원장은 자기 자신을 김형호급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김형호 위원장처럼, 전 위원장처럼 그렇게 한 것인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래 한국당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보수 우파로서 미래통합당과 보조를 맞추면서 그러나 독립적으로 좌파 세력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신념을 가진 미래한국당의 당원들은 이번 한선교 씨의 이러한 배신에 좌절을 했겠죠. 어떻든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미래한국당의 최고위원들도 다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모진 비바람을 다 겪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폐해지고 또 기운이 다 빠졌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겪고 나서 아직 단호하게 강한 의지로 그래 더 싸울 수 있다. 이러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죠. 그러나 밖으로 드러난 것들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역구 공천 문제라든지 혹은 자매정당에 걸었던 기대 뭐 이런 것들 이제 이것은 다 지나갔다. 돌이킬 수 없다. 잘못됐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시행착오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그 미래한국당의 경우 이때는 그 C급을 배제한다 하는 의미에서도 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C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래한국당 거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한 그 목록을 보면 그러니까 소위 한선교안 46명 아니면은 제1안 그 46명 이것이 그게 중학교 동아리 명단이냐. 한선교 씨는 그걸 가지고 뭐 볼수록 좋다고 하는 거냐. 다 C급이다. 이런 겁니다. 어떻든 그 C급은 앞으로 미래한국당이 껴안고 가야 할 그런 짐이 되겠죠. 미래통합당과는 관계가 없다. 거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미래한국당과 함께 앞으로의 어려움을 헤쳐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C급은 이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으로서 미래통합당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고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갈 길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개구멍으로 가지 말라. 이런 것이죠. 정문으로 간다 하는 것은 이 공직선거법이 비틀려 있지만 지금처럼 위성정당을 만든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러고 있죠. 비틀려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 더 비틀어서 쓰게 되면 이것은 결코 무사할 수 없다. 법은 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정문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는 그저 인기로 눈치 봐서 청년목 몇, 또 어디 목 몇, 물론 이제 당원 당규로 정해놓은 것은 지켜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게 개혁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진짜 비례대표 후보로 정해진 그 한 명 한 명이 지역구에 나가서 직접 뛰어도 이길 수 있는 그 지역구 의원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공천을 해야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이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미래통합당에게는 굉장히 큰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자매정당이라고 했던 미래한국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당연히 홀로 서기에 성공을 해야 할 겁니다. 벌써 이 자매정당으로 옮겨가겠다 하고 미래통합당을 벗어나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막상 나가서 자기들이 딴 집을 하나 차지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아주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기가 그것을 장악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거기에 의지를 하면은 결국 헛발디딘다고 하죠. 원래 거기에 의지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던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의지를 하게 되면 한 발이 헛짓게 되고 그러면 쓰러질 수도 있다. 어이없게도.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걸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같은 신념으로 가면은 결국 이 나라를 지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한국당, 이제 더 이상의 배신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심하라. 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누가 됐든 적 앞에서 분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당이든 개인이든. 또 지금 이 보수 쪽에서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공천에 좀 문제가 있어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1위를 상대로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절대로 정당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무소속이 자기를 공천해주지 않은 정당을 적으로, 정당을 공격해서 자기가 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오산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기고 살아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령 무소속이라고 하더라도 피아 식별, 이거만큼은 철저히 하자. 이제 그것을 당부해 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